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학 연령 1년 당기는 방안을 신속 강구하라고 명령하며 교육부는 경제부처란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부가 언제부터 경제부처가 됐죠? 아무튼 이후로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당긴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2019년 1월부터 3월생부터 첫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49년 교육법이 최초 제정될 당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로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교육부 학제 개편안은 이걸 1년 앞당겨서 만 5세, 즉 한국 나이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3월 이렇게 3개월씩 끊어서 총 4년 동안 나눠서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출생원에 따라 학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세대, 박순애 세대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회적 논란 속에 사실상 폐기된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대화도 없이 갑자기 꺼내들었다는 거고 아이들의 발달과 적응, 치열한 경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교총마저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요. 이를 접한 시민들도 빨리 당기는 거면 사퇴나 당겨라. 제 나이 때 보내야 되지.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매우 중요한 정책 변경인데 왜 변경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설명이 없었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일방적 학제 개편으로 많은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이 산업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어떻게 아이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냐 이런 비판에 일방적 정책 제시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애초에 2년을 당기는 거를 논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의미로 참 대단하네요. 이후로 맘카페와 단톡방에 불이 났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선 조기교육 수요, 교육 격차, 취업, 결혼, 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하는데 학부모들 사이에선 대부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거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현실을 알고 정책을 추진하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사립유치원 협의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교실 교원 등이 부족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맘카페를 서칭해보니 너무나 화가 난다는 글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납득이 안 가는 정책이다. 교육을 경제 논리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해도 너무한다. 술 먹다 난 생각을 정책으로 발표한 것 같다. 진짜 어이가 없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본인들이 결정했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소통이 언제까지 통할지 참 답답하다. 지지율 20%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딴 정책밖에 생각을 못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다른 카페에서도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라가 걱정이다. 아이들 좀 제발 냅둬라. 키워나 보고 말을 하든가.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드라마 우영우에선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드라마보다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주위의 학부모님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실에선 특활비를 공개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저녁 식사 비용 결제 금액과 김건희 씨와 영화 관람비 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국가 기밀 등이 유출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거부를 했다는 거고요. 자택 근처에서 450만 원이나 지출했다는 거. 이걸 두고 개인 사생활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동행한 영화 관람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생활 타령하고 있는데요.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로남불이란 비판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은 쥐잡듯이 뒤지고 윤석열은 무조건 눈 감아주고 특활비를 썼는데 왜 사생활 얘기가 나오냐? 특활비를 사적으로 썼다고 자백하는 거냐? 여기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당장 공개하라는 얘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언론에서도 윤석열 지지율 추락 분석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는 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뭐 이런 망신이 다 있습니까? 미국을 찬양하고 미국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던 자칭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두고 뭐라 그럴까요?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 온 것 때문이라고 지적도 하고 전문성 없는 검사들을 데려온 것도 지적하고 무능도 지적하고 망신이란 망신은 제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대통령이 경찰관들과 싸우고 있다. 이외로도 장관 인사, 노동계 파업, 여야 관계, 이준석 대표 자격 정지 사태, 권성동, 윤석열 문자 파동 등을 열거하며 윤석열 정부를 꼬집은 겁니다.
윤석열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한국에서도 북한에게도 이젠 미국에게도 짐이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쌓아올린 국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참 뭐라 말이 안 나올 지경이고요. 과학방역 장담하더니 곧 20만 명 돌파된다는 소식. 이것도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백경란 씨는 도대체 뭐 하는 거죠? 회식과 모임,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일상 방역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 고작 한다는 대안이 이거면서 정은경 전 청장을 그렇게 비난한 겁니까?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고요. 1년은 무슨 1년입니까? 지금 2달 만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과학 방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국민들의 불안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